자, 이번 시간에는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은 우리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거든. 우리 물질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특성에는 그렇죠? 밀도 있었고요. 그렇죠? 용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그래요. 요거 세 가지.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용해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요걸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거야. 거꾸로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그 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라고 본다면, 고유의 성질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 고유 성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 분리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혼합물의 분리예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해볼까요? 끓는 점을 이용한, 끓는 점이 다른 물질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분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 세 가지 알고 있으면 돼요. 끓는 점 차이. 첫 번째,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중류의 방법으로 분리하는 방법. 끓이는 거야. 끓이는 차이는 끓이는 걸로 보면 돼요. 두 번째는 책에 잘 나와 있는 소주꼬리, 소주를 얻는 방법. 세 번째는 원유의 분별 증류가 있어요. 원유의 분별 증류. 그래서 이 세 가지, 증류, 소주꼬리에서 얻는 방법, 분별 증류, 세 가지는 전부 뭘 이용한 거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증류라는 건 뭐냐? 증류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플라스크에다가 뭘로 넣냐면 여기에 물하고 에탄올을 같이 섞어놨어요. 물도 투명하고 에탄올도 투명해요. 그리고 둘이 잘 섞여요. 그래서 섞어 놓으면 이 물하고 에탄올이 분리가 안 돼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분리하냐? 물의 끓는 점은 1기압에서 약 100도씨고요. 에탄올의 끓는 점은 1기압에서 약 78도씨예요. 끓는 점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두 개를 우리가 가열을 하면은,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끌어오르겠지. 끓는 점에 먼저 도달한 애부터 끌어오르겠죠. 그렇죠? 자, 이게 온도라고 보고 이게 가열 시간이라고 본다면, 물과 에탄올을 같이 가열하면요, 같이 가열되다가 끓는 점이 낮은 78도, 그죠? 78도 정도가 되면은 뭐가 먼저 끓어나오겠어요? 에탄올이 끓는 점에 도달하니까 에탄올이 먼저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에탄올이 끓어오르겠지. 물은 아직 끓기 전이죠. 100도가 되면 물은 끓어오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온도를 약 80도씨로 유지를 계속 해준다면은 여기서 뭐가 먼저 끓어나온다? 그렇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온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물질은 뭐다? 물이다. 물론 실제 해보면 순수한 에탄올만 먼저 끓어나오고 물만 남아있진 않아요. 이 에탄올이 막 90% 끓어나오지만 이 중에 따뜻하기 때문에 물도 한 10% 정도는 같이 끓어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원래 사실은 실제 실험을 하면 반복할수록 순도가 높아져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 그죠?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게 바로 증류예요. 여기서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놓거든. 그럼 이 관에 도달한 에탄올이 식을 거 아니야? 식으면서 다시 액체로 변해가지고 액체를 따로 얻으면 이쪽에는 에탄올이 얻어지고 이쪽에 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한다. 이런 방법을 뭐다? 증류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두 번째 예로 책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소주꼬리가 있거든요. 소주꼬리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죠? 소주꼬리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요. 소주꼬리는 우리 곡주로 술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탁한 술이 이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발효시켜서 탁한 술을 얻어요. 그럼 이 술을 가열하면은 여기서 끓는 점이 낮은 알코올 성분, 마찬가지로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성분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맑은 에탄올 성분이 먼저 증발해서 여기 천장에 붙게 되고요. 천장에 붙은 맑은 소주는 식으면서 따로 얻을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얻어져요? 그렇지. 맑은 소주가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거. 이것도 그래서 증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때? 그림만 다르지 똑같잖아. 그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원유의 분별 증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증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 가지 끓는 점이 다른 두 가지 물질을 증류시켜서 얻는 걸 증류라고 하는데, 분별 증류는 세 가지 이상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걔를 각각 증류한다. 이게 분별 증류예요. 그래서 원유와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원유탑이거든요. 우리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을 하잖아. 그렇죠? 이 수입한 원유를 원유통에 놓고 이 원유에는 여러 가지 기름, 석유 성분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원유를 원유탑에다가 넣고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요. 그러면 이 원유도 끓는 점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층, 그 다음 층, 층층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이렇게 각각 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방이 있고 방이 있어요. 여기에 조그맣게 기체들이 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원유가 이렇게 와서 끓으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식으면 어떻게 돼? 내려앉겠죠. 근데 안 식은 애들은 어떻게 돼? 더 올라가겠지. 또 식으면 내려앉겠고, 끝까지 식지 않고 올라가는 애들은 여기 끝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위쪽으로 갈수록, 원유탑의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 차이가 있을 텐데,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계속 기체가 돼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얻어지는 물질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물질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LPG, 액화 석유가스 있죠? LPG 가스는 거의 한 마이너스 42도에서 1도씨 이 정도에서 벌써 기체가 되거든요.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애들은 LPG는 여기서 얻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용 LPG 가스를 여기서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층에서 얻는 건 우리가 휘발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자동차에 연료로 쓰는 휘발유. 얘는 끓는 점이 약 30에서 120도. 여러분, 이 온도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어디서? 위에서 얻어진다.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얻어지고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은 어떨까요? 높죠. 그래서 중유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약 300도 이상이 돼야 끓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되고 남은 찌꺼기는 뭐가 된다? 아스팔트가 된다. 선생님이 시험을 낸다면은 요 첫 번째 LPG, 그다음 아스팔트, 요 끝에 있는 거로 물어보겠어요. 제일 끓는 점이 낮은 물질. 그리고 얘의 이름 LPG, 액화 석유가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고, 찌꺼기는 아스팔트.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위에서 먼저 얻어진다는 거. 각각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증류, 소주꼬리, 원유의 분별 증류가 혼합물이 분리해서 끓는 점 차이로 우리가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가면 뭐 이 부분에서 나올 만한 건 없어요. 수고했어요.